30대 미혼 무주택자입니다. 현재 전세 거주 중인데 향후 종부세 등이 폐지되면 아파트값이 더 오를 것 같은데 지금이 내 집 마련의 적기일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한번 봅시다. 지금 여러 가지 요인을 가지고 설명을 하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는 사람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설명할 것이고 내려가는 사람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내려간다라고 설명을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청자는 정책적으로 세금을 완화하는 정책을 쓰고 있고 거기다가 전세금은 올라가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 매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고민이다.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럼 이 세부적으로 보면은 세부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첫째,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 정책은 크게 얘기했었을 때 규제 정책이 있고 완화 정책이 있어요. 부동산 정책은. 이 정부가 이런 정책을 써요. 그럼 정부는 자, 부동산 사이클을 방송 보시는 분은 보세요. 이런 부동산 사이클이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제가 어떤 선을 이렇게 그었어요. 이 선상에 있는 이 점들은 똑같은 가격대예요. 가격이 똑같아요. 그런데 정부는 이때 어떤 정책을 쓰냐면 규제를 써요. 규제 정책을 써요. 이때는 어떤 정책을 쓰냐? 완화 정책을 써요. 이때는 어떤 정책을 쓰냐? 규제 정책을 써요. 이때는 완화 정책. 아니 똑같은 가격인데 왜 이렇게 다르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정책을 쓰고 있는 정부가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정부는 국토부를 통해서 있는 국책기관의 여러 데이터를 다 통해서 이 지점에서는 앞으로도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정책 쓰는 사람들이 느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를 쓰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는 똑같은 가격이라도 이제는 다시 그 가격을 올라가기 힘들어. 오히려 내려갈 확률이 있어. 그러니까 조금씩 완화를 해서 한꺼번에 안 내려가기를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 완화, 규제 여하가 똑같은 가격에서도 같이 이루어지는 그 정책의 의미를 잘 기억해야 돼요. 지금은 가격이 고점을 찍고 삭발 조정받으면서 완화 정책을 쓰는 거예요. 이거는 정부 입장에서는 가격이 앞으로는 지금 뭐 조금씩 반등하고 그럴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내려간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이것이 21년 고점보다 올라간다라고 보면은 절대 완화 정책을 안 써요. 규제 정책을 쓰지. 완화 정책을 쓰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내려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전문가들이 그 많은 집단에서 통계 분석하고 기타를 다 했는 결과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세금 상승이에요. 전세금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세금이 오르기 때문이 아니고요. 전세금과 매매 금액의 차이, 그러니까 전세 비율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세가율이 어느 정도 수준이 다다르면 이 갭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러면 갭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는 시점이 와요. 그때 되면은 갭 투자로서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그거를 통상적으로 우리는 대충 전세가율을 70% 이상 갖춰야 갭 투자가 좀 들어오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 70%도 지금 사실은 30억짜리다. 그러면은 전세가가 20억을 훌쩍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갭이 10억 돼야 돼요. 이게. 그게 70%예요. 그것도 사실은 큰 금액이죠. 사실은.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전세금 올라간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강남권에 있는 전세가율이 몇 퍼센트냐. 제가 이것도 얘기했어요. 35%에서 45%를 크게 안 벗어나요. 정말 많이 올라간다 50%. 강북권이나 강서나 강남권, 강남 상구를 벗어난 구역에 가도 전세가율이 45%에서 53%, 50% 내외에 머무르는 거예요. 여기 대고 1,000만 원, 2천만 원 올라간다고 해서 전세가율이 갑자기 60%, 70%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전세가 상승을 가지고 매매가가 앞으로 올라갈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기는 아직은 너무 터무니없어요. 이게 너무 많이 더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억짜리가 전세가율이 7억 5천이 전세라면 50%라면은 그럼 이게 70% 가려면은 전세가 얼마가 되냐면 11억 가까이 가야 돼요. 10억에서 11억. 그러면 지금 가격보다 3, 4억이 더 올라가야 돼요. 그게 하루아침에 갈 수 있는 수준도 아니고요. 그렇게 쉽게 되는, 일시적으로는 미친 데 간지 모르는 또 계절적으로 또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금 상승으로 인하여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게끔 만들 때까지는 아직은 너무 멀었다. 한참 멀었다, 한참. 2014년, 2015년 우리가 아파트가 바닥권역에 있었어요. 2007년도 고점 찍고 바닥권. 이 바닥권역에서 전세가율이 70%, 80% 막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강북 같은 데는 25평 5천만 원, 7천만 원 들고 샀어요. 구입을요. 강남에도 2, 3억, 3, 4억 갖고 다 샀어요. 그랬는 것이 지금은 다 25억, 30억 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전세가율은 그때 비하면 전세가율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금 매매가가 높아져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세만 살고 있으면 계속 전세가 올라가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매매가 어떻게 됐는지 안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제가 설명한 바대로 이거 두 개 가지고 아파트가 계속 밀어 올라간다. 그러니 사야 된다. 이건 저는 동의하잖아요. 저는 절대 이 의견에 동의할 수는 없어요. 앞으로 충분히 몇 년을 더 기다려 봐야 알겠지만 지금은 저것 아니에요. 미리 예단하고 미리 생각하고 미리 아니다. 이것 역시 잘못 가다가 주저앉으면 너무 힘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걸 가지고 올라가니까 내가 사야 된다. 저는 반대다.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내려올 수 있는 변수. 세계가 전쟁의 어떤 위험도 있고요. 전 세계가 어떤 기후의 위험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 중심으로 한 무역 전쟁의 위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인구 문제도 있고요. 경제 수도 없는 문제가 지금 생겼는데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코로나 이후에. 그것이 어느 정도 끝 해결이 가장 큰 변수들이 해결이 되어가는 과정을 충분히 지켜보고 나서 나중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파트든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